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진다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지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치매 예방해야 되는데요. 상아제약 두뇌 88 이거 최고입니다. 홈쇼핑에서 완판된 상품인데요. 홈쇼핑보다도 이봉규 TV에서 파격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남의 일 아니에요. 인지력 개선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와 온몸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진짜 부정선거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지난한 싸움을 해오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뭡니까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는 후보들 당대표 4명 후보 중에서 3명 한동훈 빼놓고 3명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지금 어떻게 제도 개선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여러 명이 지금 김민전, 박용찬 등 부정선거에 대해서 세게 나오고 있어요. 청년 최고 김정식까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예, 뭐 사실 뭐 윤상현 위원은 네. 그 부정선거를 저랑 은밀하게 한 3년 넘게 같이 얘기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윤상현. 박용찬 위원이. 박용찬 후보가 3년간 그 저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어쩐지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 박용찬 의원이. 사실 뭐 박용찬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경선도 부정선거 우려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좀 최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던 걸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도 좀 그 저랑 인연이 어떻게 됐었냐면 뭐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박용찬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을 대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그 6.1 지방 선거였죠. 그때 그 제가 그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국힘당에 가서 당 전략회의 최고 전략회의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바른 정당 출신들이 사전투표 하자고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와 같이 편을 먹고 그 사전투표 독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목소리로 같이 싸워주셨던 분이 박용찬 후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상당히 오래 되셨고 그 뭐 이분이 그 뭐 특검 수사 이런 것 진정성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사실 본인 4.10 총선에서 본인이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낙선한 것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그 상대방이 김민석 아닙니까? 김민석. 그 이번에 31.28% 맞춘 사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윤상현 의원은 사실 뭐 저번에 3시간 넘게 브리핑을 했고 열심히 싸워준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때보다는 그때 약속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뭐 이제 그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미 공참을 해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발을 담근 이상은 좀 더 깊게 들어와서 안 보지 말고 제대로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에 전당대회도 이제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투표 시스템이 문제인데 이거 부정선거 없도록 조치를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잘 될까요? 저는 사실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당대회 전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 경선 소지를 최대한 다 없애려면 일단 실시간 로그 기록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참관하고 영상 체증은 그대로 허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ARS 여론조사도 직접 하는 걸 듣고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투표율을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 선관위 또 중앙 선관위가 얼마나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솔직히 의문이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저는 전당대회 경선은 체육관 그 투표지로 투표하는 그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작년에 딱 그 전당대회 때 당에 이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좀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아마 전당대회 경선이 사실상 저는 부정선거가 될 거라고 뻔히 보이거든요. 예. 지금 여론조사가 사실 이봉규 박사님 지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반은 엄청나게 모집단이 많던데. 예, 엄청나요. 우리 11만 명에 11만 명. 네, 그 지지율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게.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여론조사 수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여론 조작이 가장 그 부정선거, 부정경선의 첫 번째 단계인 거를 이제는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계속 가만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나름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정당 경선이 부정 경선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놓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여튼 박용찬 의원이 그 부정선거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네네네. 이제 이렇게 맨눈을 뜨고 감시하고 압박을 하면은 부정선거를 전당대회까지 하기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우리가 참 지금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과천 경찰서에서는 전산팀 5명 중에 1명은 벌써 수사가 들어갔어요. 나머지 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 들어간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건 일단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하나 수사가 한 2-3개 들어가 있고요. 예. 거기도 상당히 수사가 진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오, 예. 내가 솔직히 지금 밝히기는 어려운데 네. 좀 아주 중요한 곳에서 예. 부정선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비공개해달라는 요청 같은 게 있었나 보죠? 조심스러운 거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 항상 희망만 하다가 네. 될 것 같다가 좌절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한테 기대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그런 실망시키기가 좀 그래서 네. 좀 더 구체화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아직은 좀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지금 어쨌든 부정선거 수사를 개시는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희망이 자꾸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경찰 단계에서도 몇 군데 들어갔고, 검찰 단계에서도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제 이게 물살이 한번 터지면은 금방 또 이게 터지거든요. 왜냐면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아니 사실 이게 그냥 아무 개의 카드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100% 채용 비리 지난 10년간 그리고 국정원 보안 점검을 했는데 선거 시스템이 뻥뻥 뚫려 있고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고 그다음 투표지 위조도 가능하고 온갖 비밀번호 1, 2, 3, 4, 5고 이런 것들을 다 밝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실 수사가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선관위란 기관이 사실 선거 없을 때는 탁구 치는 기관인데 선거가 아닌데 선거 말고 이 부정 채용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보안 점검 이렇게 엉망으로 그러니까 보안 상태를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는 게 선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사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친구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사원하고 국정원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왜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수사를 하지 않냐.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부정선거들을
안팎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뭐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지식인들의 울림, 솔직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분이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양대 공영방송하고 그 최고 방송국이었던 그 MBC, KBS 뉴스 앵커, 그리고 MBC 뉴스 데스크 앵커, 이 두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도 수사가 안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경욱과 박용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예. 양대 메인 앵커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예. 그렇죠. 자, 그분들이 그냥 그 전 국민들이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TV만 틀면 나와가지고 가장 핵심 뉴스를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9시에 방송을 그냥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얼굴을 걸고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는데 수사기관이 침묵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각종 기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그 선관위 감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선관위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감사원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선관위에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선관위에도 감사 청구를 했어요. 예, 근데요? 왜냐면은 너네들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봐라. 뭐 신뢰는 하진 않습니다. 도둑놈한테 도둑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선관위 전 직원이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는 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요청한 게 의미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는 있고요. 네. 그 뭐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그리고 이전에는 솔직히 민경욱 의원님이 그 백악관 NSC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래 갔을 때는 저희는 솔직히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밝혀진다는 약간 수동적인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4년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저는 국내에서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국외적으로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약이니까. 네. 네네. 그리고 공약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와 관련된 형사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사법 처리가 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또 뭐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 당시에 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be aware, 뭐 그 홍콩이 된다. 네. 근데 한국이 그렇게 되려고 했었고, 그 미국이 또 부정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이 상당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자 후보였던 분이 뭐 멜보트는 프로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 못 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말들을 좀 더 잘 새겨들을 거라는 그런 정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폭발을 하든지 뭐 미국에서 이렇게 오든지 뭐가 우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동이 틀 때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그런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조만간 뭐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개표 상황표를 전국적으로 다 분석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4년 전과는 다르게 부정선거가 있을 걸 다 알았고 자료를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그 254개 지역구 중에 딱 한 군데 미추홀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의 개표 상황표를 전부 다 취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또 보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어떤 결론입니까? 부작위는 거죠. 예?
그 전자개표기 조작도 엄청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영통구 부산 그 수원 영통구 혹시 그 개표 상황표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아, 나 저 뭐 본 것도 같고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 이제 수원 영통구 그 김준혁이 당선된 곳인데요. 네. 거기는 이제 개표 상황표의 결과값이 개표 결과로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모든 투표구가 1차적으로 개표 그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그 값이 전부 다 공식 결과가 됐거든요. 예. 그럼 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그 개수들이 원래 개표 결과 상황표에 기재가 되고 그 결과가 공식 결과로 반영이 되는데 네. 모든 개표 상황표의 그 초기 즉 재확인 대상 그 투표지를 계산하지 않고 그 처음 올린 그 값이 전부 다 전자 개표기 개표 공식 개표 결과가 되었거든요. 예. 그 말은 재검을 안한 값이 재검표는 했습니다. 그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는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걸 반영을 안 했다. 네. 근데 그 투표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2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값이 전부 다 초기 값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재확인 대상 그 재검을 했던 그 값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전자개표기랑 중앙 서버가 또 연동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졌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개표 상황표도 지금 투표지 분류기로 통과한 것과 손으로 센 것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손으로 할 때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의 그 세팅값이 있다. 그게 지금 7% 정도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7% 정도를 조작할 수 있다. 즉 그 7%면은 14%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7%니까. 예. 사실 뭐 이 전자개표기가 조작이라는 거는 뭐 이라크, 키르기스탄 뭐 이런 각종 나라의 그 부정선거에 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모든 개표 상황표를 다 집계해가 조사함으로써 전자개표기가 완벽히 조작된다는 것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 그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반영이 되겠네요. 예, 지금 실제로 뭐 이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영통구 개표 상황표를 그 검사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예. 야,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 이랬더니 진짜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야, 수사해야지. 그래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동안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시점이 점점 도래하고 있고 이제 뭐 폭발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럼요. 예. 참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우리 국민들과 박주현 변호사 등이 아주 포기하지 않고 한 싸움의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이제 뭐 동이 틀 것 같습니다. 네, 곧 동이.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중요 기관에서 부정선거 시작됐다. 과천경찰서에 시작한 건 아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경찰서 시작한 것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경찰 말고.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이제 아마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섣불리 터지면 이 수사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 기관이라고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가열차게 부정선거를 외쳐주셔야 돼요. 이제 다 결과값 나오게 돼 있습니다. 7%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다 나왔고요. 부정선거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